안녕하세요. 네, 올해 4월 9일 날 시행된 소방 공무원 시험 공채 해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해 시험은 조금 난이도가 있는 부분도 있고 또 뭐 평이한 문제도 많고 이제 다양하게 골고루 출제됐어요. 작년에 많이 어려웠기 때문에 이번에 어느 정도 뭐 쉬워질까 생각을 했었는데 약간 작년보다는 약간 쉬워졌다고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요소의 어려운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됐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보면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 난이도가 상중하로 따지면 뭐 어려운 것도 여러 가지 있긴 있었는데 그 중에 이건 정말 맞추기 좀 어렵지 않았을까 싶은 문제 하나 정도 있고요. 나머지 이제 중급의 한 10문제, 하급의 9문제 이 정도로 분류해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이제 사람마다 차이가 있는데 중급으로 분류한 것 중에 약간 좀 까칠한 문제들이 몇 개 숨어 있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보면 한 이 정도 난이도에서 한 80% 이상만 득점을 하면 괜찮은 정도 득점. 저는 이제 그 정도로 느껴집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뭐 실수를 안 하고 안 놓치면 뭐 90점, 95점씩 맞는 학생들도 있겠지만 약간 어려운 걸 감안했을 때 한 80점 정도 아니면 한 85라든지 그 정도만 맞으면 상당히 우수한 점수가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난이도 상급에 해당이 되는 거는 소방기본법에서 소방기본법의 과태료 부과 기준에 관한 거. 과태료 부과 기준도 그냥 뭐는 뭐 얼마 이하의 과태료다 이 정도 문제는 괜찮은데 그 시행령 별표에 들어있는 세부 문제 있죠. 횟수 위반에 따라서 얼마 이렇게 증가하는 거 가중되는 유형 이거를 냈기 때문에 이건 최근에 거의 출제가 안 되다가 나온 거라서 아마 대비하기는 좀 어렵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바로 들어가서 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1번 문제부터 바로 들어갑니다. 소방기본법 시행령상 화재 경계지구 관리에 대한 설명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 옳은 것은 이거 이제 전형적으로 많이 나왔던 문제 유형이라고 볼 수 있고요. 먼저 첫 번째 문장은 자 본부장 서장이 화재 경계지구 지정이 되면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해야 되는데 연 1회 이상이죠. 2번 기억번은 1번. 두 번째 문장 그 관계인에 대해서는 또 훈련 교육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연 1회 이상 그래서 1이고요. 맨 끝에 본부장 서장은 훈련 교육 실시하기 전에 그저 관계인에 대해 훈련 교육 며칠 전까지 통보해야 되느냐 이것도 많이 언급이 됩니다. 10일 전까지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 10이 되고요. 2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제. 소방기술민원센터입니다. 여기 이제 최근에 신설됐고 신설되자마자 바로 출제가 된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법령이 개정이 됐을 때 신설되자마자 나오는 경우 많이 유의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나왔습니다. 자, 1번. 소방청장 본부장은 각 소방서에 민원센터 설치 운영한다. 이 틀렸죠. 민원센터의 설치 운영권자는 소방청장과 본부장이고 그 어디에 둔다? 소방청과 소방본부에 두도록. 그러니까 소방청장, 본부장이 소방청, 소방본부에 두는 거예요. 소방서가 아닙니다. 그래서 1번 정답이고 2번 업무 처리 민원 관련 현장 확인 처리 업무 수행하고 2번에 또 민원 관련 질의회신집 해설서 발간 그다음에 4번에 소방시설 소방공사 위험물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 해석 등의 민원 등을 처리한다. 이건 뭐 기본적인 그 업무들의 내용이고요. 제가 그 해설에 업무 관련 업무를 자세히 좀 조항을 달아놨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문제. 소방기본법 및 시행령상 자, 전용구역입니다. 전용구역에 관한 문제가 최근에 많이 출제가 되고 있는데 올해도 또 나왔습니다. 먼저 1번 소방차 전용구역 설치 기준 방법, 방해 기준 등은 바로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2번 전용구역에 주차하거나 진입을 가로막는 등 바로 방해 행위를 했을 때에 대한 벌칙 문제인데 여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표현이 틀렸고요. 전용구역 위반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그래서 2번 정답입니다. 3번 건축법 시행령에 감옥의 아파트 중 세대수 100세대 이상일 때 바로 전용구역 설치 의무죠. 아파트 100세대 이상이고 기숙사는 3층 이상 두 가지가 전용구역 설치 대상입니다. 4번 건축법 시행령에 기숙사 중 3층 이상인 기숙사 그러면 해당이 되겠죠. 하나의 대지에 하나의 동으로 구성되고 도로교통법에 따라 정차주차 금지된 편도 2차선 이상의 도로에 직접 접하여 소방차가 도로에 직접 소방활동이 가능한 경우 전용구역 설치 대상 제외. 이 규정이 최근에 신설이 됐죠. 그 내용 단서로 신설이 되면서
그래서 그 단서 규정으로 추가된 내용이 그대로 또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외 규정 이런 게 있다는 것도 또 점검을 하시면 되겠고요. 넘어가겠습니다. 4번 시행규칙상 용수시 소방 용수시설 비상소화장치 설치 기준 옳지 않은 것. 자, 비상소화장치 설치에 대한 세부 사항은 바로 이런 식으로 소방청장이 정하도록 규정을 두고 있고요. 2번이 틀렸죠. 소방청장은 설치된 용수시설에 대하여 소방용수 표지를 보기 쉬운 곳에 설치해야 된다. 이게 아니고 요거는 시도지사입니다. 소방용수 관련, 소방용수시설, 그 다음에 용수 표지 다 시도지사가 하게 돼 있죠. 소방청장은 관계가 없다. 3번 소방호스 관창,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형식승인 제품검사 기술기준에 적합한 걸 둬야 되고, 그다음에 비상소화장치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능인증, 제품검사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게 돼 있다. 별 문제가 없죠. 2번 답입니다. 자, 5번 문제. 이 문제가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가장 상급의 문제고요. 맞히기가 조금 어려웠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한두 개가 있는 게 아니라 각 법마다 다 여러 가지로 돼 있는데 이걸 구분해서 암기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출제 빈도가 거의 없기 때문에 아마 관심을 좀 덜 가졌을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가보죠. 소방기호법 시행령 별표 3 과태료 부과 개별 기준에 대한 내용 중 위반행위 횟수에 따라 가중된 과태료 금액. 자, 특수가연물 저장 취급 기준 위반했을 때 1, 2, 3, 4회에 따라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다르게 부과를 하는데 1회 위반 시 20만 원입니다. 요거는 2, 5, 100, 100입니다. 쉽게 말하면 20, 50, 100, 100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우리 법에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라고 돼 있는데 시행령에서는 세부 기준으로 200만 원 이하 중에서 이런 순서대로 1회, 2회, 3회, 4회 이렇게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결국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6번 소방시설법 시행령상 소방시설 중 소화활동설비 옳지 않은 것. 이런 문제는 가장 전형적인 문제죠. 소방활동설비는 해설에 있는 것처럼 재현설비, 연결, 성수관 등등. 저는 이제 머릿속에 이런 식으로 정리가 돼 있는데요. 재현설비, 그 다음에 연자 들어가는 게 3개가 있죠. 연결, 성수관, 연결, 살수, 연소, 방지설비. 그 다음에 무선통신 보조, 비상 콘센트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은 문제가 없고요. 4번에 비상조명 등은 아무 관계가 없죠. 비상조명 등은 피난 구조 설비의 일종이니까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7번 문제, 소방시설법 시행령상 성능위주 설계. 성능위주 설계가 평상시에도 많이 나오는데 특히나 올해 개정이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나올 확률이 높다고 많이 강조를 했는데 역시 그 중에 하나가 개정된 사항이 출제가 됐습니다. 자, 1번 연면적 3만 이상의 공항시설, 3만 이상의 철도공이죠. 철도, 도시철도, 공항은 해당 사항이 있고요. 2번 하나의 건축물에 영화 상영관이 10개 이상, 이것도 해당 사항이 있고, 3번이 바로 신설된 내용이죠. 50층, 지하주에 50층 이상이고 높이 200m 이상인 아파트 등 이게 이제 예전에 없다가 신설된 사항이어서 유의하라고 했는데 옳은 질문 나왔고요. 4번을 보시면 지하 포함 30층 이상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00, 이게 이제 바로 과거의 기준이고 이게 개정이 되면서 120m로 그죠? 층당 4m를 통일시키면서 120으로 개정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100m 이상이 아니라 120m 이상이라고 해야 옳은 지문이고 아마 바뀐 법령을 잘 꼼꼼하게 정리하신 분들은 쉽게 맞추셨을 것 같습니다. 법령에 좀 느리게 잘 개정 법령을 모르신 분들은 좀 정답을 고르기가 어려웠을 수도 있을 겁니다.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거 외에 또 개정된 사항이 하나 더 있는데요. 해설을 가보시면 해설에 그 성능 위주 설계해야 되는 대상물의 범위 중에 맨 밑에 가보면 5번 항목을 가보세요. 그러면 초고층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법에 따른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이것도 성능 위주 설계 대상으로 신설됐습니다. 앞으로는 이 지문도 시험 지문에 등장할 확률이 높아졌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8번으로 갑니다. 소방시설법 시행령상 방염 성능 기준. 이건 정말 두말할 필요가 없이 많이 출제되는 내용이고요. 1번에 불꽃에 완전히 녹을 때까지 접촉 횟수하면 3회 이상이죠. 그 다음에 2번 탄환 면적 50이고 길이는 20cm 이내고, 그 다음에 3번 소방청장이 정하는 발연량 측정할 때 최대 연기 밀도 500이 아니죠. 400 이하입니다. 3번 정답이고, 4번에 불꽃 제거한 때로부터 올리며 그칠 때까지 20초.
올리지 않고 그칠 때까지는 30초 이내 맞습니다. 자, 9번 소방시설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상 소방특별조사에 관한 절차입니다. 소방특별조사도 실제 빈도가 높은데요. 1번 지문을 보면 소방서장 등은 조사를 마친 때 조사 결과를 관계인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틀렸죠. 그리고 이 지문에서는 서면으로만 통지하게 돼 있기 때문에 구두로도 틀렸지만 뒤에 가보면 통지할 수 있다는 표현도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통지를 하여야 한다로 의무로 규정돼 있고 정확하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답니다. 그래서 구두로라는 표현과 할 수 있다는 표현 두 군데가 잘못된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구두가 아니고 서면으로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걸 평상시에 많이 강조를 했는데 또 출제가 됐습니다. 2번 소방특별조사할 때 7일 전까지 서면으로 알리게 관계인한테 알리게 돼 있죠. 이것도 중요한 지문이고 3번 연기 승인했다고 하더라도 연기 기간이 끝나기 전 사유가 없어졌거나 긴급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통보하고 바로 조사 들어갈 수 있는 예외가 있고요. 4번 연기 신청하기 위해서는 소방특별조사 시작하기 전 3일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1번 정답입니다. 10번 문제. 소방시설법 시행령상 특정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규모, 용도, 수용량을 고려하여 갖춰야 되는 소방시설의 기준. 이것도 많이 언급이 되는 내용을 다루고 있고요. 먼저 1번. 지하가중 터널로서 옥내 소화전 기준은 1000m 이상이죠. 1번 틀렸고. 2번 아파트 및 30층 이상의 오피스텔 같은 경우 모든 층마다 주거용 주방 소화장치 2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번이 옳은 지문 정답이고요. 3번 물류 터미널 제외한 창고 시설 바닥 면적 기준으로 그 합계가 3,000이 아니죠. 5,000 이상일 때 모든 층마다 스프링클러를 2개 되어 있고요. 5,000 기준. 4번 근린생활의 조선원 산후조리원 이게 최근에 도입된 제도인데 조선원 산후조리원 신설이 됐고요. 500 이상이 간이 스프링클러 아니고요. 간이 스프링클러는 뭐뭐 미만이 많습니다. 여기 600 미만이에요. 조선원 산후조리원 연면적 600 미만일 때 간이 스프링클러. 그래서 이것도 아마 바뀐 조항을 유심히 정리하신 분들은 무난히 맞추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2번 정답. 11번 소방시설 공사법 등록 결격 사유입니다. 이것도 출제 빈도가 높고요. 피성년 후견이 맞고 이번에 등록하려는 소방시설의 등록이 취소가 됐다 그러면 3년이 아니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가 바로 결격인데 여기는 3년이 지났다면 결격 사유가 해소가 된 사람이니까 결격이 아닌 거죠. 2번 정답. 3번 소방경호법에 따라 금고 이상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그러면 유예기간 동안이 결격이고 4번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금고 이상 실형 선고받고 집행 끝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실형을 선고받고 금고 이상의 교도소에서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 출소된 이후부터 2년까지가 결격이에요. 그래서 1년만 지난 거 가지고는 아직 결격 상태가 남아있죠. 그래서 4번은 옳은 지문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2번. 자, 12번으로 가겠습니다. 공사법 시행령 별표 4 소방부서 감리원 배치 기준 기간에 따라 복합건축물의 자, 여기서는 복합건축물 거기 사이즈 가로에 적혀 있는 거를 유심히 분석을 해야 되는 문제였어요. 지하 5층이고 지상 35층 규모인 특정 소방대상물 시설의 공사 현장 소방공사 책임감리원. 책임감리원 기준이 규모에 따라 다르잖아요. 가장 규모가 큰 거는 특급감리원 중에서 소방기술사고 그 다음에 특급감리원 이상 이렇게 단계적으로 그 다음에 고급 이상 단계적으로 내려가는데 그러면 이 현장의 기준이 어디에 해당이 되느냐 바로 그 가로에 적혀 있는 지하 5층과 지상 35층 규모 이걸 가지고 우리가 찾아내야 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거는 소방기술사가 정답인데 기술사 배치 기준이 2가지가 있거든요. 이 해설에 있는 것처럼 하나가 연면적 20만 이상 요거 하나고 그 다음이 바로 요 층수 기준인데 지하 포함 40층 이상이죠. 지하 포함 40층 이상의 공사 현장. 그래서 여기서 지하 5층에 지상 35니까 지하 포함해서 딱 40층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바로 소방기술사 배치 기준이다. 그러니까
뭐 많이 출제 가능성이 높은 문제였는데 응용 문제니까 그것만 해석해 낼 수만 있으면 되는 그런 정도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3번. 소방시설 공사법 시행령상 소방시설 공사 착공신고 대상입니다. 착공신고 대상은 뭐 우리가 보통 신설은 어떤 게 해당이 되고 증설의 대상은 무엇이고 개설 이전 정비의 대상은 무엇이다. 이런 식으로 많이 정리를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우리 그 법령 내에 가로 부분에 요러요러한 것은 제외한다. 우리 소방관계법규의 또 출제 경향의 특성이죠. 그 제외되는 걸 살짝 집어넣어 가지고 틀린 지문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그 제외 대상을 유심히 안 보신 분들은 약간 헷갈릴 여지도 있는 그런 정도의 문제였습니다. 일종의 중상급 정도의 문제가 되겠죠. 자, 1번. 창고 시설의 스프링클러의 방어구역. 스프링클러의 방어구역의 증설이다. 그 증설하면 스프링클러의 증설이 아니라 스프링클러의 구역의 증설이니까 정확히 맞죠. 2번. 공동주택의 자동화재 탐지 설비 같은 경우도 증설일 때는 경계구역이란 구역이 또 나와야 되죠. 맞고요. 3번이 정답이에요. 위험물 제조소에 할로겐 화합물 불활성 기체 소화 설비 신설 공사라고 나와 있는데 일단 할로겐 화합물 불활성 기체 소화 설비는 물분무 등 소화 설비의 일종이기 때문에 신설 공사 대상에 포함이 될 여지가 있어요. 다만 맨 앞에 나온 위험물 제조소에 이것 때문에 틀린 거예요. 그 우리 해설을 한번 가보시면 해설에 그 동그라미 4번 밑에 착공신고 대상 공사법 시행령 4조 해가지고 쭉 4조의 그 다음 줄에 1번을 가보면 특정 소방 대상물 가로 열고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따른 제조소 등은 제외한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제조소에 설치하는 설비일 때는 그냥 제외 대상으로 규정을 두고 있어요. 이걸 묻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3번은 위험물 제조소라는 게 제외 대상이라는 걸 알아야만 맞출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고요. 4번 업무시설에 옥내 소화전 설비를 신설하는 공사. 이 호스를 옥내 소화전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옥내 소화전 설비의 신설 공사는 착공신고 대상 맞습니다. 그래서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14번입니다. 소방시설 공사법에 규정한 용어의 정의 옳지 않은 것. 용어의 정의 문제 출제 빈도가 높죠. 1번 공사법 소방시설 공사란 자, 공사업이란 설계 두서에 따라 소방시설 설계, 신설, 증설, 개설 이전 정비하는 역. 기본적인 문장이고요. 2번 설계업. 기본이 되는 공사계획, 설계도면, 설계 설명서, 계산서 등 서류 작성. 그리고 공사업에 대한 개념, 설계업에 대한 개념 맞습니다. 3번이 답이고 평상시 아마 이거는 유심히 다 보셨을 겁니다. 발주자란 설계, 시공, 감리, 방염, 소방시설 등의 도급한 자이고 도급받은 공사를 하도급하는 건 제외한다라는 규정이 있죠. 네, 그거를 포함하는 것처럼 문장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게 정답이죠. 4번 공사 감리업. 공사에 관한 발주자에 관한 대행, 공사 설계도서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 시공되는지 확인하고 품질 시공 기술 지도하는 용어입니다. 예, 옳은 지문입니다. 15번 공사업법상 소방시설 등록 휴폐업 업자 지위 승계 옳지 않은 것. 자, 여기는 1번이 답인데요. 특정 소방 대상물, 소방시설 공사 등을 하려는 자는 업종별로 자본금, 기술 인력 등 행안부령으로 정한 요건을 갖추어 시도세계 등록. 이거 틀렸죠? 예. 그래서 이 등록 기준, 등록의 기본적인 요건은 대통령령에 위임하게 돼 있죠. 예. 그래서 제가 평상시에 위임 규정과 관련해서 조금 자잘한 세부 절차는 행안부령이 많고 좀 중요한 어떤 대상이라든지 어떤 요건 같은 거는 대통령령인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다라고 했는데 여기도 대통령령입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고요. 나머지 2번, 3번, 4번은 세부 절차라서 특별히 문제될 게 없는데 2번은 문장은 좀 부정확합니다. 이 말씀을 하자면 소방시설업자가 사망하여 상속인이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에는 그 상속일, 양수일, 합병일부터 30일 내에 행업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사망해서 상속인이 신고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둘째 절에 그 상속일 이 말은 맞지만 양수일과 합병일이라는 단어는 나올 이유가 없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문장은 부정확한 문장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 출제 오류까지 된다고 보기는 좀 어렵지만 왜냐하면 상속인의 한정에서 그걸 빼고 나머지 내용은 다 맞기 때문에 출제 오류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이거는 좀 출제자가 요거를 놓친 것 같아요. 이건 이제 수식어에서 앞에 양도라든지 법인의 합병 부분이 상속 옆에 첫째 줄에 나란히 있었고 그 다음에 그 법조문에 둘째 그 이어서
상속일, 양속일, 합병일 이렇게 나온 건데 앞에 거를 상속인으로 특정을 했다면 뒤에 있는 거는 양수와 합병일이라는 표현은 지웠어야 되는데 그걸 안 지우고 출제를 했어요. 조금 미흡한 출제라고 보여집니다. 자, 다음 3번. 소방시설 업자는 소방시설 폐업할 때 행안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되고 신고받은 시도지사 바로 등록 말소 공고를 하게 돼 있고요. 4번 민사집행법에 따라 업자의 시설, 소방시설의 전부를 인수했다. 그렇게 승계를 하려면 이것도 30일 내에 행안부를 정하는 바에 따라 또 신고하게 인수일부터 30일 내죠. 이렇게 신고하게 돼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 가보죠. 16번입니다.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상 관계인이 예방규정 정해야 되는 제수 등에 대한 기준 가로 안에 들어갈래요. 이것도 전형적으로 많이 출제되는 내용인데 지정 수량의 제조소 하면 10배 이상이죠. 그래서 기억은 10. 그 다음에 옥내 저장소 하면 150입니다. 니은은 150. 이거는 문제가 벌써 10하고 150을 알면 1번밖에 답이 안 되죠. 이렇게 이런 보기형 문제는 바로바로 대조하면서 아닌 거 지우면서 푸시는 게 시간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디귿번 옥외 저장소 하면 100배 이상입니다. 디귿은 100, 리을번 옥외 탱크 하면 200이죠. 그래서 리을은 200, 1번이 답이 되겠고요. 문제는 비교적 간단했는데 이건 출제자가 좀 실수한 부분이 있어요. 또 뭐냐면 16번에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상이라고 돼 있는데 사실은 지금 이 내용은 시행령에 규정된 내용이에요. 시행령. 그래서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령 15조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행규칙이라고 하는 이 법령 근거 표시는 잘못된 표현입니다. 시행령상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조금 아쉽네요. 자, 다음 17번입니다. 안전관리법 시행령상 다양의 위험을 저장 취급하는 제조 등의 자체 소방대 설치해야 되는 사업소 자체 소방대 설치 대상은 출제 확률이 늘 높았던 거고요. 자, 1번 최대 수량의 합의 지정 수량의 3,000배 이상을 기본으로 하죠. 자, 사류 위험물의 제조소와 일반 취급소입니다. 그래서 1번, 2번 둘 다 맞는 지문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3번이 틀렸죠. 옥내 탱크 저장소는 자체 소방대와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냥 옥내 탱크 저장소란 말 표현으로 바로 틀린 거예요. 4번은 최근에 신설된 내용이고 최대 수량이 지정 수량의 50만 배 이상의 사료연물 저장 취급할 때 옥외 탱크 저장소일 경우 자체 소방대를 두도록 최근에 신설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3번 정답이고요. 18번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령상 별표율이 규정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거. 이것도 그동안 많이 나왔던 내용이죠. 유황하면 순도 60 중량% 이상. 이번에 인화성 고체 고용 알코올 1기압 인화점 40도 미만 맞고요. 3번이 틀렸죠. 철의 분말 53 마이크로미터 표준치 통과하는 게 50 중량 % 미만인 것을 말한다가 아니라 제외 대상이죠. 뭐뭐는 제외한다예요. 제외한다. 그래서 제외한다를 말한다라고 했으니까 완전 반대로 적어놓은 거죠. 이런 식으로 그동안 많이 나왔습니다. 3번이 답이고. 4번 가연성 고체. 이 개념을 얘기하는 거죠. 고체로서 화염에 의한 발해 위험, 인화의 위험성 위하여 판단을 위하여 고시로 정하는 시험에서 고시로 정하는 성질 상태를 나타내는 것. 옳은 지문입니다. 그래서 3번 정답. 19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상 위험물 제조소의 표지 게시판 내용 옳지 않은 것. 게시판 한 변 길이 0.3이고 다른 거 0.6 직사각형 맞고요. 이번에 사료위험물 적색 바탕의 백색 문자. 사료위험물 하면 화기엉금인데 화기엉금이나 화기주의는 적색 바탕의 백색 문자. 그게 정확히 맞습니다. 화기엉금, 적색 바탕, 백색 문자. 3번 알칼리 금속 과산화물은 물이 닿으면 안 된다. 청색 바탕의 백색 문자에 물기엉금 맞고요. 4번이 틀렸죠. 인화성 고체는 화기엉금인데 맨 끝에 화기주의라고 돼 있으니까 적색 바탕의 백색 문자는 맞는데 화기주의가 아니라 화기엄금입니다. 4번이 정답이고 관련된 항목 잠깐 내려가 볼까요? 우리 해설에서 동그라미 3번 밑에 위험물 제조소 표지 게시판 시행규칙 별표 4 3번에 쭉 내려가 보면 2번 밑에 가나다라가 있고 라번 밑에 방가루 1, 2, 3번 있죠. 이게 그 표시 기준이에요. 한번 확인을 해보면 방가루 1번 인류 위험물 중 알칼리 금속 과산화물 함유 그 다음에 삼류 금수성 이게 물기엉금이고 그 다음에 2번에 이류 위험물 인화성 고체를 제외한 나머지 이게 화기주의 3번에 이류 중 인화성 고체와 삼류 자연발화 4류 5류까지 전부 화기엄금입니다. 그리고 바탕색과 글자는 마번에 있는 것처럼
라목에 게시판 해놓고 물기연금 할 때는 청색 바탕 백색 문자, 화기주의나 화기연금은 적색 바탕의 백색 문자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 마지막 20번 가보겠습니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상 5개 탱크 저장소 위치구조 설비 기준. 이것도 나올 확률이 조금 있는 내용이었고요. 시행규칙의 별표 사항이었기 때문에 좀 세부적인 내용이긴 하지만 나올 가능성은 좀 있었던 겁니다. 1번 저장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 수량이 지정 수량의 500배 이하인 경우에 보유 공지 너비는 얼마로 한다? 5m가 아니고 3m 이상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1번 정답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2번 나머지 그 저장 취급하는 액체 위험물 100만 리터 이상이 특정 5개 탱크 저장소 맞죠? 50만에서 100만 리터 미만까지는 준특정이고 100만 이상은 특정이라고 부르죠. 3번 밸브 없는 통기관 지름 30 이상이고 끝부분은 45도 이상 구부려가지고 빗물 안 들어오게 한다. 4번 압력 탱크 외의 탱크는 중수 압력 탱크 상용압 1.5배 압력 10분간 실시하는 시업에서 새거나 변형되지 않도록 한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요거는 밑에 해설을 가보면 해설 밑에 표를 가보면 500배 이하가 3m고 공지가 500에서 1000배 이하가 5m 그다음에 2000까지가 9m 그다음부터 3000까지가 12m 이런 순서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1번 지문은 500배 이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3m라고 해야 옳은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답은 1번입니다. 다 맞췄네요. 네. 전반적으로 나올 만한 좀 쉬운 문제도 상당히 많긴 했지만 그게 한 5, 60% 정도 된다고 한다면 아주 맞추기 곤란한 문제도 한 문제 있었고 나머지 문제도 조금씩 꼬아내기 위해서 노력을 한 흔적이 보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수험생 간에 제 생각에는 좀 그걸 유심히 놓치지 않고 푸신 분과 그거를 까먹하고 놓친 분의 어떤 편차는 좀 날 것 같아요. 그 수험생 간의 편차가 좀 많이 날 확률이 높은 그런 문제로 보여집니다. 자, 올해 시험 보신 분들 좋은 결과 있길 바라고요. 또 내년을 대비하시는 분들은 이런 최근 기출의 경향을 잘 검토를 해서 반영을 해서 학습을 잘 하셔서 내년 시험에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면서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